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건 아시죠? 폐암, 대장암, 간암, 위암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불치의 병은 아니고 완치가 가능한 병이다라는 얘기를. 안녕하세요. 바른수면연구소 소장 서주영입니다. 오늘은 의학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수면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이자 국립암센터 명예교수님이신 유근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지금 방금 소개받은 유근영입니다.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분야가 암역학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암역학이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암역학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암이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건 아시죠?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 넘버원 킬러입니다. 암을 치료하고 진단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힘들지만 불가능한 건 아닌데, 저는 그것보다 이제 암을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젊을 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하는 전공이 암 예방 관리 뭐 이렇게 된 거가 됐어요. 교수님은 암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저는 너무 무섭고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암이 일반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역할을 한 영화가 있습니다. 외국 영화 중에 러브 스토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요. 암에 걸리게끔 만듭니다. 특히 여주인공을 암에 걸리게 만들어 놓고 그 여주인공을 암으로 죽입니다. 제가 그거는 아니다. 선고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발 그 말을 쓰지 말아 주십시오. 모든 암을 통틀어 50% 이상을 살려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으로 암은 불치의 병은 아니고 완치가 가능한 병이다라는 얘기를 꼭 이 자리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님께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으로 무서워하고 좀 피하고 싶고 이런 게 많이 인식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네요. 그러면 한국인들이 좀 많이 걸리는 암이 어떤 게 있나요? 왜냐면 이제 국가마다 다 그게 다를 것 같아서요. 그렇죠. 남성에서는 주로 위암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아마 습관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폐암, 대장암, 간암 뭐 이런 남성에서 많이 발생되는 암들이 있고, 여성에서는 여성인만이 갖고 있는 질병, 그게 유방암, 자궁경부암, 갑상선암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난소암, 그런 암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되는 암인데, 어떤 암으로 많이 죽느냐 하는 것도 다른 시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폐암이 제일 많이 돌아가셔요. 우리나라에 암 환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TV에서도 암보험이나 이런 암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도 되게 많고 해서 우리나라에 정말 그렇게 암 환자가 좀 많이 있나요? 전체 사망자 중에 암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은 약 28%, 4분의 1을 넘습니다. 사실은 대표님이 속해 있는 그 집단은 대도시이기도 하고 그 프로포션이 더 높아요. 아마 30, 40% 될 겁니다. 사망 원인 1위가 된 지가 30년, 40년이 됐어요. 1년에 새로 암 발생되는 환자 수가 23만 명, 23만 명씩 매년에 새로 환자가 발생돼요. 또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태어난 게 암을 더 잘 이겨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거라고 또 볼 수 있겠네요. 한국의 암관리 모델이 외국에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뭐 동남아시아 많은 국가들은 한국을 이미 모델로 삼고 하고 있고, 뭐 심지어 중국, 대만, 뭐 싱가포르, 일본이 아주 재미난 나라입니다. 일본 암센터 원장이 저한테 공개적으로 국제학회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 배울 때가 됐다. 왜냐하면 한국이 갖고 있는 장점은 일본보다 규모가 작지만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은 움직이는데 이건 국가 단위로 움직이고 있고, 늦게 시작했지만은 의료 수준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높아 있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메이저급 5대 병원은 뭐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수준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이용하면 굉장히 좋겠네요. 간암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간암. 사실 무서운 이유가 걸리면은 진짜로 그 5년 생존율이 굉장히 나빠요. 발견된 시점부터는 6개월, 1년이면 되게 그 정도로 나쁘기도 하고,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긴 물론 합니다만, 간이라는 데가 세포가 사실은 신경이 들어가 있지 않는, 통증을 느낄 수도 없고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혈액 검사나 뭐 초음파 검사나 이런 걸 정기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데, 간염 예방 접종을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릴 때부터 시켜서 그나마 나은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 혈액
공급이 굉장히 많은 기관이기 때문에 생겼다 하면은 퍼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침묵의 암살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 게 그러면 맞습니다. 역시 간암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 그리고 이제 검진을 받는 게 조기 발견이 위처럼 그렇게 위암처럼 좋은 방법은 없어요. 아직은 조기 발견을 하는 방법을 좀 더 개발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위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짠 음식, 또 헬리코박터 이놈이 주범이고 매운 것은 사실은 전혀 위암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좋기도 해요. 소금 자체를 먹는 우리가 양이 많은 게 WHO 권장량보다 우리가 뭐 3배 이렇게 먹어요. 우리 국민. 주범이 뭐냐면은 탕입니다. 탕. 설렁탕이건 무슨 뭐 국이건 하여간 국물을 다 마셔야 되죠. 이렇게. 그 안에는 엄청난 양의 소금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줄이고자 뭐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 그러고 짜지 않게 싱겁게 먹자 뭐 이런 것들이 그 덕에 하여간 많이 좋아졌어요. 대장암도 최근에 많이 는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대장암은 어떤 암인가요? 대장암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대장암은 원래 수입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양인들의 암입니다. 동양인들은 대장암이 원천적으로 적었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원래 서양인들은 육류 섭취가 습관화되어 있는 동양인들은 채식 위주입니다. 이 음식 문화가 바뀌면서 우리나라도 많아졌는데 그 왜 그러냐면 대장이라고 하는 기관은 굉장히 길어요. 음식물에서 이제 영양분 다 흡수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배설시키는 기능을 하는 게 대장이거든요. 근데 그 대장을 지나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편이죠. 체류 시간이 길다라는 뜻은 배설물 내에 발암물질이 있으면은 오랜 기간 동안 자극을 주면서 얘가 지나가거든요. 그런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지속이 되면은 그게 바로 대장암이 생기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거예요. 육류나 또 이 지방 섭취를 하게 되는 경우 그게 어떤 효소 물질에 의해서 소화가 되냐 하면은 담즙입니다. 그놈이 아주 복잡한 화학적인 사이클을 돌아요. 우리 몸에서. 근데 그 와중에 이제 2차 담즙산 뭐 이런 것들이 과하게 되는 경우에 그게 그대로 이 분비물에 남은 상태로 장을 통과하게 되면서 장 점막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대장암은 위험 요인이 뭐냐 그러면은 육류 섭취라고 그럽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이에요. 변을 보고 싶은데 못 볼 때 한 바퀴 뛰고 오면은 좀 변을 보기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은 장이 잘 움직여요. 저희가 암 중에서 여성에서만 생기는 암들이 있잖아요. 그런 여성암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유방암, 자궁경부암 뭐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유방암 이제 왜 생기느냐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대장암도 서구인의 암이었죠. 근데 지금은 동양인들의 암이 됐어요. 백인 여성들의 유방암이 제일 높았는데 지금은 한국인도 꽤 높아요. 식습관이 그러면 호르몬을 변화시켜서 이제 그런 암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방이라고 하는 그 조직에 여성만 갖고 있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이라고 하는 것이 자극을 하는데 그 자극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방암 확률은 높아져요. 보통 유방암을 어떤 부분이 잘 걸리냐로 얘기했을 때 초경, 폐경 기간 동안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건데 초경이 빨라지거나 폐경이 늦어지면은 그만큼 유방암 위험이 높아집니다.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면은 임신하는 순간 유방 조직이 변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이제 낳아야 되는 준비를 하죠. 엄마 젖을 먹이는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호르몬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 유방 조직의 어떤 그 생화학적인 생리적인 구조가 바뀌는데 그러면은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혼을 늦게 하려고 하는 경향도 많고 그죠? 안 하기도 하고 결혼을 해서도 뭐 직장 관계도 있고 그래서 임신을 기피하기도 하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유방암이 이제 많아지게 된 거고 우리 사회 현상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거하고 대비되는 암이 자궁경부암인데 유방암은 호르몬이 문제가 되고 자궁경부암은 바이러스가 문제가 돼요. 감염병입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게 문제가 되는데 유방암은 결혼하고 뭐 임신하고 뭐 이러면은 위험도가 낮아지거든요. 그죠? 예방이 되는데 자궁경부암은 반대인가요? 반대예요. 일종의 성매개 질환입니다. 이게. 그런 바이러스에 만약에 노출이 되는 확률이 정상적인 성행위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그런 불결한 경우에는 결혼을 빨리 하면은 그 횟수가 많아지고. 그럴 수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기간으로 이제 그런 찬스가 높아진다는 뜻이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자궁경부암은 이 예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그 백신입니다. 보험에서 그걸 아직 해주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사서 해야 되는데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자궁경부암은 뭐 조기 발견이 아주 가능한 간단한 방법으로 조기 발견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자궁경부암은 우리가 퇴치가 가능한 유방암은 아무리 의료진이나 의사가 열심히 해도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기 전에는 예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딱 3가지만 알고 계셔도 암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에 걸리는 가능성이 수면이 부족한 경우에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어찌가